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클럽의 장재훈입니다. 오늘 모신 저희 멘토분은 한수진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작업을 하고 있는 한수지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조속과 학사 석사를 공부한 후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 이제 조속과 석사를 리즈디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졸업을 하고 레지던시를 돌다가 이제 작년 겨울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리즈디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공간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나요? 네, 저는 제 기준으로는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유리 공예할 수 있는 곳이 제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마 같은 경우도 이제 도예 공예과 사람들이 이제 가마도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메탈샵, 우드샵도 잘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그 샵마다 테크니션 분들이 계셔서 이제 안전적인 문제나 이제 처음에 사용법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기간이 있어서 그걸 들으면 이제 누구든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줌을 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미디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최신 장비들이 있잖아요. VR 같은 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3D 프린터. 네, 3D 프린터, 막 그 3D 프린터도 종류가 진짜 다양한데 네.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레이저 커터 이런 것도 되게 잘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사운드룸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 완전히 룸 같은 밀폐되어 있는 그 네. 피가 흐르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는. 네네. 그게 얼마 전에 이제 만들어졌죠. 네. 그리고 또 네이처랩이라고 이제 자연인 바이올로지랑 같이 결합해서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엄청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거기서는 거미도 키우고, 그 다음에 바퀴벌레도 키우고, 이제 막 그 바다에 사는 애들도 키우고, 네. 그리고 거기 막 현미경이나 이런 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세포 같은 거 연구하고 싶을 때 이제 예약을 해서 이렇게 가면은 거기서 이제 전문가분께서 이제 같이 알려주세요. 사용법이라든지 이제 리서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은 리서치 같은 경우도 같이 방향을 잡아주시고 네. 그래서 되게 좋아요. 미술대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종합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문의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다 내가 직접 공부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게 정말 미술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작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되게 그래서 다른 학문을 융합시키기에 되게 좋은 시설을 되게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럼 그런 리즈디에서 제공해주는 시설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진님에게 순수미술을 하시는 작가로서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작업을 하는 중에 가장 갈증을 느꼈던 부분은, 그러니까 제 작업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 혹은 심리학, 사운드랑 되게 결합된 작업들이었거든요. 근데 혼자 하려다 보니까 이게 한계점들이 있더라고요. 장비적인 문제도 그렇고, 제가 그 새로운 학문, 여태까지 미술에 초점을 맞춰서 생활을 해오다가 새로운 학문을 배울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구글이 제 선생님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좋았던 거는 이제 리즈디는 주위 학교들이랑 되게 네트워킹이 되게 교류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브라운, MIT, 하버드 그런 되게 궁금하면은 이게 수업에서도 하버드 견학을 가서 이제 거기에 교수님들과 함께 만남의 시간도 가질 수 있고, 해커톤이라는 MIT에서 이제 그 MIT 공대생들이랑 미대생들이랑 같이 팀을 이뤄서 한 1박 2일 그냥 밤새서 같이 프로젝트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제가 항상 트라우마랑 데이터랑 이제 인지 능력에 관해서 되게 궁금했었는데 되게 운이 좋게 브라운 심리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분이랑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제가 항상 이제 뇌파를 검사하거나 이런 건 솔직히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다행히 그쪽 브라운 랩실에 가서 이제 막 이런 장비들 사용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고 설치 작업을 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술가 관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전문가의 관점을 이제 서로 결합해서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그게 정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제 작업이 계속 새로운 거를 배우는데 두려움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유학에서 저에게 그냥 개인적으로 성장을 시켜줬던 거는 되게 소심한 성격이라 좀 처음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아직도 힘들긴 하지만 좀 주춤주춤거리고 대화하는 것도 그랬었는데 유학 갔는데 내 돈 쓰고 시간 쓰는데 그런 게 잘 좀 뒷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계속 이렇게 너 얻어갈 수 있는 거 얻어가야지 계속 이렇게 혼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혼자서 그렇게 하더라도 약간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나 혼자서 하더라도 그런 내가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진짜 컨택할 수 있는 의지, 하고자 추진력만 있으면 정말 그 리소스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네. 실제로 리즈디에서 교수진과 혹은 학생들끼리의 그런 관계는 어떤가요? 교수님들과의 관계는 일단 되게 10대 1 비율이에요. 학생 10에 교수님 한 분. 네. 이런 비율이라 굉장히 교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되게 감사했던 거는 작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유학생으로서 처음에 되게 적응하기 힘들고 그랬을 경우가 있었거든요. 첫 학기는 특히. 처음에 세미나 수업을 했었어요. 그때 3시간 내내 토론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혼자 한국인, 다 영어 하는 사람들. 겁나죠. 네. 거기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항상 면담에서 이제 괜찮냐 이런 거 항상 물어봐 주시고, 근데 제가 불면증에 이제 작업실 혼자 스티로폼 깔고 이렇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와서 괜찮냐, 너 어디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냥 되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많이 챙겨주시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학생과 교수의 느낌이 아닌 그냥 작업하시는 선배님의 같은 느낌? 네. 굉장히 작업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저는. 외로운 유학 생활에 또 그런 분이 있다는 건 정말 큰 도움이죠. 그렇죠. 리즈디가 갖고 있는 크리틱의 색깔은 어떤가요? 제가 다른 학교를 많이 다녀보진 않아서 이제 리즈디만의 색깔이라기보다는 이제 리즈디가 어떤 식으로 크리틱을 했는지, 그것도 이제 저는 조속과였기 때문에 파인아트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제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조속과 크리틱이 무슨 거의 모든 수업마다 한 학기에 2번씩 크리틱이 진행이 돼요. 이제 조속과 크리틱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1, 2학년 석사생들이 다 모여서 한 13명 정도 모여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함께 모여서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작업 아니면 막 다 완성된 작업을 보여주고, 그리고 교수님 3분과 그 다음에 항상 게스트 크리틱을 초대를 했어요. 이제 게스트 크리틱 같은 경우는 지금 비평가분이라든가 미학 하시는 분, 공부하시는 분, 아니면은 현업 작가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제 작업을 그분들은 처음 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의 관계 관점에서 이제 피드백을 많이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제가 느끼기로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컨셉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컨셉이 어떻게 이 결과물에 스며들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미드텀 크리틱과 이제 파이널 크리틱이 달라지는 것도 이제 많이 대화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틱의 유형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이제 작품이 딱 이렇게 있다고 치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그 관객 크리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럴 것 같다 계속 이제 혼자 추측하는 해석을 하면서 거기서 항상 사회적 이슈나
이제 철학적인 논제 같은 게 항상 나와요. 그러면 서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그때서 이제 작가 본인이 살짝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디스커션이 또 진행되고 어떤 사람은 소개하면서 자기 작업을 설명을 먼저 하기도 하고 네네. 되게 다양한데 네 그냥 생각하는 그런 방향. 그럼 크리틱을 한 후에 내가 작가가 처음에 의도했던 작품의 방향과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나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석사 과정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했던 게 저거 학부 시절 때 크리틱을 하면 아, 내 말이 틀렸나?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 미국에서 유학을 학부 때 했었다고 상상을 해도 그리고 그때는 자기만의 이제 색깔이나 방향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고 이것저것 탐구할 시기이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귀가 얇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힘들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뭐 흔히 말하는 교수님도 엄청 유명한 작가 분이 저의 작업을 저의 의도와 다르게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 작업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좌지우지하는 것보다는 들을 거 듣고 버릴 거 버리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번씩 곱씹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 곱씹고 제 스스로한테도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그쵸.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네. 아 틀리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생각이 짧았다? 아니. 어떻게 하면 내 작업을 계속 디벨롭 시킬 수 있을까? 내가 보지 못한 곳을 보게 해주는 네네. 그런 네. 유학을 그럼 거꾸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유학을 준비하실 때 가장 힘들었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요? 힘들었던 부분은요. 저는 작업 계획서 자기소개서 쓰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작업은 여태껏 해왔던 거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걸 약간 편집을 잘해서 이제 준비하면 되는 부분이었고 그런데 이거는 또 글로써 제 작업을 설명하는 그 서류인 거잖아요. 네. 게다가 영어로 써야 돼요. 이게 정말 어떻게 하면은 되게 간단명료하게 내 작업을 표현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쓰는 글을 쓰는 기법이랑 미국에 쓰는 기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파악하는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항상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나의 작업하는 사람들의 작업을 말로써 글로써 잘 표현을 못한다는 거 아직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 부분이. 한국어로 설명을 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역 번역이라는 게 있고 의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내 느낌을 글을 전달하려면 번역이면 충분하지만 내 느낌을 전달하려면 의역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한국어로도 내 작업을 설명하기 힘들 때 그거를 심지어 영어로 의역까지 해버리라 그러면은 그거는 준비 과정에서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되겠네요. 네, 진짜 많이 특히 시가 종종 등장을 했거든요. 제 네. 작업에. 근데 시를 번역하려니까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선 미국에 도착을 하셨을 때 유학을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적응에 있어서 힘들었던 부분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걱정을 했던 건 친구 관계였는데 친구 관계는 되게 빨리 잘 만나고 놀고 했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토론 수업, 세미나 수업과 크리틱이었어요. 첫 학기 때는 제가 그때 파인아트에서 저 혼자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빠르지 어려운 영어 쓰지 하다 보니까 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지? 지금 들어가면 맞나? 그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보통 한국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듣기만 하잖아요. 보통 평가를 받고. 근데 내가 내 동료의 작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 질문이 내가 맞는 질문인가? 이 질문이 바보 같지 않은 질문인가? 막 이런 것부터 계속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 학기 때는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겁이 자꾸 생기는 거죠. 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거라든지 네. 내 생각을 표현함에 있어서
맞아요. 좀 두려움이 많이 크셨나 봐요. 네. 그리고 더 되게 힘들었던 거는 문화 차이라는 게 영어보다도 문화 차이에서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보통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애들 다 미국 애들 다 웃는데 저는 그냥 이러고 있고 저만 웃고 미국 애는 그게 왜 웃냐 이런 게 무슨 그대로 포인트? 네 그대로 크리틱에 반영이 돼요. 아, 그 문화 차이가 나는 이해를 못 하는데 그들이 그런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왜 블랙 코미디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 작업에도 그 문화라는 거는 많이 도와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작품의 문화를 이해해야 그 작품 자체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들끼리는 그들끼리는 통하는 문화가 있는 반면에 나만 그 문화에서 조금 열애되어 있다면은 크리틱이라든지 단순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거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토론 수업 때 이제 인종 차별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다뤘는데 그 이제 중국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솔직히 말해서 나 여기 있는 이 강의실에 있는 수지랑 제 자신이랑 본인 빼고는 다 미국 사람처럼 느껴진다. 여기서 인종에 대한 기준이 도대체 뭐냐? 누가 백인이고 누가 동양인은 확실히 알겠다. 내가 동양이니까. 나머지는 내 눈엔 다 백인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을 되게 단순한 질문인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렇잖아요. 생각을 인종이라는 게 피부색이 아니라 문화권 차이다. 약간 이런 약간 느낌이네요. 그래서 그냥 그 질문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되게 많이 남아요. 굉장히 되게 크리티컬한 질문이었네요. 네, 되게 벙쪄했었죠. 그러면은 유학을 오기 전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꼭 이것만은 준비해와 혹은 꼭 이것만은 내가 대비를 해와야 돼 라고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적극적으로 내 본인이 떳떳하고 자신감 있게 유학 생활을 하는 게 진짜 가장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전 처음에 정말 그 입학 전에 동기들이랑 교수님을 만나는 바에서 이제 파티가 있었어요. 그날 저는 파티를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유튜브에 검색을 했죠. 처음 만나면 미국이니까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느냐. 근데 다들 이제 날씨 물어보라고 네. 정치 얘기하지 말라, 종교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근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정말 사람 대 사람이고 얘기하다 보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미국 친구들 처음 만났을 때 나 실은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서 유튜브에 질문들 조사해 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영어를 만약에 조금 자신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난 어차피 한국 사람이고 네. 영어도 할 수 있는 거고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신감 잃지 않고 항상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거. 준비하려면 영어에 대한 자신감, 떳떳함. 네. 그 다음에 미국 역사 한번 쭉 훑고 가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문화랑 바로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렇죠. 것 같고요. 뉴스, 그 다음에 무슨 일 일어나는지 지금. 트럼프는 어떤지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들. 네, 알겠습니다.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왕 투자하는 돈과 시간 그냥 다 얻어낼 거 다 얻어내고 많은 발전 그거에 초점 맞추는 거, 그리고 작업 꾸준히 하는 거. 한마디는 아니었지만 네. 원래 교장 선생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가장 긴 법입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인가요? 질문은? 네, 오늘 저희가 인터뷰로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인터뷰 내용들이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